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FA-50과 한국형 전투기. 1980년대 F-5 제공호 전투기를 만들면서 시작된 국내 항공기 제작 기술의 집약체다. 제한적이나마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 FA-50과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KF-X는 전투기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던 한국 공군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기대는 환상에 불과했다. FA-50 레이더와 엔진 성능은 우수하지만 탑재 무장은 미사일 사거리는 30km를 채 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다. KF-X도 사거리가 100km 이상인 미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제외하면 별다른 무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F-15K 탑재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가며 KF-X와 FA-50에 장착이 가능한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 중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한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개발 작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차세대 미사일이 한국 공군에 배치되면 KF-X와 FA-50은 F-15K보다 강력한 전략적 타격력을 갖추게 된다. 크기는 작고 사거리는 연장된 차세대 타우러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타우러스 측은 세계일보의 FA-50의 차세대 미사일인 타우러스 350K2가 장착된 모습이 담긴 시뮬레이션 그래픽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그래픽에 따르면 FA-50의 양날개에 타우러스 350K2가 한 발씩 장착된다. 적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양날개 끝에 추가로 탑재한다. 이와 관련해 타우러스 측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지난해 타우러스 350K2를 FA-50과 KF-X에 장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타우러스 350K2는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는 기존 버전과 동일한 수준의 관통력을 갖고 있으면서 사거리는 600에서 700km 수준에 달한다. 무게는 15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 수준이다. 타우러스 측은 기존 미사일을 새롭게 개량했다. 연료통을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항공력학적 측면에서 재설계를 실시했다. 미사일 날개도 변경했다. 그 결과 연료 탑재량이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비행거리는 오히려 늘어났다. 덕분에 FA-50과 KF-X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FA-50에는 타우러스 350K2, KF-X에는 타우러스 350과 350K2를 모두 장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F-15K만 장거리 지상 타격력을 갖고 있어 북한 내륙 지역의 표적들을 파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60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FA-50과 KF-X에서도 차세대 타우러스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FA-50 60대와 KF-X 120대가 북한 내륙 지역의 전략 표적 타격에 투입된다면 한국 공군은 지상 공격 작전에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갖게 된다. 지상 공격이 약한 F-35A는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제공권 장악에 나서고 F-15K와 FA-50, KF-X가 북한 내륙의 지상 표적 파괴 작전에 나선다면 북한군은 작전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 공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갱도둥 지하시설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이 훨씬 커지는 셈이다. 평양, 난포, 원산, 함흥, 신의주 등 주요 도시와 신포 잠수함 기지, 풍계리 핵실험장, 영변 핵시설, 동창리 로켓 발사장 등 북한 내 전략시설 대부분을 대전 일대를 포함한 중부 지역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해외 수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FA-50은 무장 탑재 능력이 빈약해 F-16V나 그리펜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F-16급 소형 전투기가 F-15와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타격력을 갖춘 기체로 탈바꿈한다.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으나 F-35E 같은 전략무기를 도입할 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억제 전력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FA-50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FA-50의 타우러스 350K2 장착이 현실화되면 FA-50의 추가 수출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분담금 5천억여 원을 미납하며 KF-X 개발을 손절하려는 인도네시아를 설득할 근거도 얻을 수 있다.
최대 700km까지 날아가는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KF-X는 F-16, 수-27 계열 등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한 기종보다 더 강력한 공격력을 제공한다. 100km 이상을 날아가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스텔스 기능이 결합하면 라팔, 타이푼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 외의 제3국에서도 수주 경쟁이 가능해진다. 개발 기간 줄이고 기술 확보도 가능.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타우러스 측은 차세대 미사일 타우러스 350K2를 한국에서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국내 기업에 제안서를 보낸 상태다. 타우러스 측은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에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체와 미사일 간의 체계 통합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F-15K와 타우러스 미사일의 체계 통합에 걸린 시간보다 짧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탐색 개발을 하면 2022년부터 8,10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치고 200여 발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한화도 18일 개막한 방산 전시회 DX코리아에서 FA-50 탑재를 염두에 두고 터키의 순미사일과 매우 유사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모형을 전시했다. 업계에서는 공군 전력 증강과 기술 확보 등의 측면에서 타우러스 측의 제안이 더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타우러스는 ADD나 국내 업체와 달리 전투기와 미사일을 체계 통합한 경험이 있다. 미사일을 전투기에서 분리해 발사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지하 벙커를 뚫는 과정을 시험해본 경험도 있다. 한국무장 불모지인 한국은 미사일 시험과 체계 통합 경험이 전무하다. 타우러스 측의 경험을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터키의 순미사일 등과 달리 공군에서 운용 중이라 정비나 보급 등에서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다. 순미사일은 지난해 콘크리트 지붕이 있는 벙커를 파괴하는 시험에 성공했고 터키군의 시리아 작전 과정에서 실전 투입되지만 사거리는 타우러스보다 짧다.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은 생산했지만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을 만들어본 경험은 없다. ADD를 중심으로 국산 공대함,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생산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제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전력화 지연과 신뢰성 추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타우러스 측의 제안대로 타우러스 350K2의 국내 생산이 현실화되면 전투기 탑재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생산 라인 설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쉽게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KF-X 탑재를 지렛대 삼아 유럽 MBDA로부터 미티어 미사일 국내 생산도 이끌어낸다면 2030년대에 국산 항공무장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국내 연구기관과 카이, 에어버스가 참여했던 수리온 헬기 개발처럼 ADD와 국내 업체, 타우러스 측이 공동 개발에 나선다면 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이다. ADD 측은 기술력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 기간 단축 등을 위해 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국이 만든 전투기로 영공을 방어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KF-X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KF-16 면허 생산 등으로 KF-X의 공중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절대 쉽게 이룰 수 없었던 전투기 개발 사업을 되짚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음속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속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초음속 비행을 하면 초속 50m의 태풍급 강풍보다 45배 강한 힘이 작용합니다. 음속 장벽을 돌파할 때는 공기저항력에 의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공기역학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기체가 뒤틀리거나 조종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의 밑거름이 된 경공격기 FA-50의 이라크 수출 버전 FA-50IQ가 이라크 상공을 날고 있다. 30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우리는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1995년부터 국방부 요청으로 개발을 진행해 2001년 10월 초운속 고등 훈련기 T-50 CJ를 확보하게 됩니다. 2003년 2월 18일 사천 기지를 이륙한 T-50은 마하 1.05 초속 360m로 초운속 비행에 성공, 세계 12번째 초운속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시험비행 조종사인 이충환, 강철 소령은 마하 1.0을 돌파하는 순간 흔들림 없는 비행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그제야 기술진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17,700파운드의 강력한 추력과 최고 마하 1.5의 고속 기동이 가능한 명품이 탄생했고, 동급 훈련기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T-50B 공중보개기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를 위해 특별 제작해 2010년 보급한 기종입니다. 카이는 2011년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카이는 T-50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50 전술인문기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전투기 개발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T-50이나 다-50도 무장이 가능하지만 공군은 노후화된 KF-5 제공호를 대체할 만한 경공격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FA-50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합동정밀 직격탄, JDAM, 다목적 정밀 유도 확산탄, SFW 등의 정밀 유도 무기 투하 능력을 갖추었고, 최고 속도는 마하 1.5입니다. 전투기용 레이더,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추었고, 야간 임무 수행 능력도 있습니다. FA-50 개발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 수출할 수 있는 항공 선진국에 도달했다. 2013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공군의 생산기들이 인도됐습니다. 2013년 이라크에 24대를 20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에 판매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1.81, 저피탐 능력, 능동위상 배열, 아에사, 레이더를 갖춘 첨단 전투기 개발 30년의 투지를 담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소형 항공기 개발 기술만 겨우 갖추었을 뿐 전투기 개발 여건은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1998년 10월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힘을 합쳐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이라는 협작법인을 세우면서 개발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1991년 12월 12일 오전 10시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훈련기인 KT-1 1호기가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날아올랐습니다. 9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자 기술진은 너나 없이 감격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초 비행 경험이 많은 외국인 조종사를 탑승시키려 했지만 개발자들은 최초의 국산 군용기 첫 비행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테스트 파일럿 교육을 받은 조종사 이진호, 염동선 소령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995년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50의 공중보개기 버전 T-50B 블랙 이글스, 현대가 하늘을 날고 있다.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KT-1은 현재 공군의 훈련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인도네시아 20대, 2007년 터키 40대, 2012년 페루 20대 등 해외 수출도 줄을 이었습니다. KT-1 개발은 무장을 갖춘 KA-1 전술 통제기 생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카이는 2012년 카-1 10대를 페루에 수출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세네갈에 4대를 수출했습니다. 우리 전투기 개발 사업이 조립해서 발돋움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생산사업 KFP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F-16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해 KF-16으로 도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처음으로 항공기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시험평가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기술력이 저절로 갖추어진 건 아닙니다. 당시 기술진은 공장 견학을 막을 정도로 방문을 끄끄럭거리던 록히드 마틴 측을 어르고 달래고 귀동냥하며 어렵게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1997년 8월과 9월 KF-16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했지만 원인 규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감사가 이틀이나 미뤄졌습니다. 결국 사고 원인은 해외 제작사가 만든 연료 공급 계통 부품 불량으로 밝혀졌고, 우리 기술진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KT-1과 카-1은 터보프롭기였기 때문에
공군과 기술진은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국방부 요청으로 개발을 진행해 2001년 10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CJ1를 확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